이제 추가적으로 타로랑은 관련이 없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회에 대한 진짜 현실적인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아봤던 질문 탑4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헤어진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나를 잊어버리진 않을까요? 연락을 안 하면 날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서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너무 초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왜냐? 제가 이전에 몇 년간 타로 상담을 해드리며 만나왔던 2,000건 이상의 실제 재회 사례도 있고요. 다수의 남자분들께도 설문조사해본 이 장시간 쌓아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말 현실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남자나 여자나 사실 사람 사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사실은 별거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이라는 감정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연애하고 같이 자고 전화하고 쉬는 날마다 만나고 그렇게 함께 지지고 볶고 정들었던 기억들을 상대방도 나랑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지우듯이 단숨에 쉽게 잊어버리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다만 그런 미련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는 본인도 참을만 하다고 느끼니까 연락을 안 하고 버팅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러면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완전 냉정하게 차인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은 단호하게 한번 헤어지면 끝이라는 말도 했던 사람인데 아마 나를 다 잊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들이 헤어질 때 나한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장은 그 여자를 빨리 떼어놓고 싶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피곤하니까 여자가 매달릴수록 본인의 마음보다도 더 심하게 말하고 모질게 말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었는지 심지어는 왜 헤어지려고 했었는지 이유까지 까먹는 남자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여친에 대한 기억을 미화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대단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할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는 어쨌든 시간 싸움일 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은 정말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귄 기간이 짧은 커플은 1년 이상 길게 사귄 커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3, 4개월 정도로 짧게 만난 커플은 아무래도 1년 이상 만난 커플들보다는 비교적 서로에게 정들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 함께 나눈 중요한 추억도 부족할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리움을 느끼고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계기가 아무래도 장수 커플보다는 부족한 감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객관적인 시선으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귈 당시에 상대방이 나랑 얼만큼 많은 정이 들었을지, 또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했었는지, 상대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저도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남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가 헤어질 당시 내뱉었던 안 좋은 말들은 잠시 뒤로 하시고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가 그 놈이었으면 나한테 얼만큼 많은 정이 들었을까? 그리워할까? 아닐까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커플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친한 친구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말로는 상대방도 아닌 척하면서 분명 네 카톡 프사나 SNS 같은 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궁금해할 거다. 분명 뒤늦게 후회할 거다라는 정말 확신의 조언을 해줬었는데 나중 가서 남자애한테 물어보니 정말 말 그대로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좌절만 하시기보다는 내가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본질부터 먼저 꿰뚫어 보신다면 생각보다 답이 단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상대방한테 후폭풍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또 어떤 순간에 찾아오게 될까요? 후폭풍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헤어진 후에 3주에서 한 달 반 이내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차버린 후에 한 1, 2주 정도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게임도 실컷 하면서 아주 멀쩡하고 잘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한 3주 차부터는 슬슬 할 것도 없어지고 심심하기도 하고 딱 이럴 때 만나서 함께 놀고 정을 나누던 여자친구가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직장 일이 바쁜 남자의 경우에도 바쁜 일이 좀 해결되고 여유를 찾게 되면 슬슬 여자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도 가능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남녀가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진짜 단순히 권태기가 와서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싶으니까. 둘째,
다른 여자한테 실제로 환승하게 되어서. 셋째, 여자친구의 행동에 지쳐버린 경우인데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예를 들어 남자분이 일 때문에 바빠져서 연애 초반보다 신경을 좀 못 써준다든지 연락이 좀 뜸해진다든지 해서 여자분은 서운한 마음에 더 잘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닥달하게 되다가 남자분께서는 너가 원하는 만큼 잘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한계를 느끼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이별 케이스가 될 텐데요. 또는 장거리 커플이나 남자분께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일 경우에도 통화 횟수나 만남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상대와 싸우다가 헤어졌거나 아니면 깨졌다가 붙었다가를 이미 너무 많이 반복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이별 사유를 가진 커플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우게 될 거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쉽게 재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들이나 안 좋은 고정관념들을 머릿속에서 차츰 까먹고 좋은 기억으로 미화시키는데 당연히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은 있겠죠. 그리고 상대가 후폭풍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첫째, 본인이 심심할 때, 둘째, 다른 여자한테 까였을 때, 셋째, 여러분과 아직 못 해본 아쉬운 것들이 생각날 때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몇몇 남자분들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로는 아직 그 여자랑 잠자리를 못 가져봤거나 아니면 그 여자의 외모가 내 이상형에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나한테 다시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헌신해줬을 경우에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여자로서 약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얘기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람에게 벌써 새 여자가 생겼는데 어떡하나요? 이제 재회 가능성은 아예 물 건너간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듯이 헤어진 뒤에 외로움 때문에 곧바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만난 상대와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도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사람은 익숙한 것에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헤어진 후에 급하게 새로운 여자를 만나더라도 새 여자는 오랫동안 나랑 합을 맞춰왔던 전 여친과는 달라서 전 여친은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얘는 아니네? 이럴 때 전 여친한테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곤 했었는데 얘는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새 여자와 여러분을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가 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당장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를 좀 잊기 위한 목적으로 헤어진 후에 곧바로 2명의 여자와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 여자들은 익숙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가진 장점이 그 여자에게는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되려 저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도 헤어질 당시에는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던지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었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니 헤어진 후에 상대방이 곧바로 소개팅을 받았다거나 새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작정 좌절하고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 쪽이 아니라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헤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사정은 재회 가능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바람을 피웠어도 그 사람 돈을 떼먹었어도 올 놈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마음을 무 자르듯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나한테 잘못했고 나쁜 짓을 했던 놈이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상하게 자꾸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여자분들도 정말 많은 것처럼요. 그러니 내가 어떤 잘못을 했었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죄책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들었던 시간이나 추억 같은 것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헤어진 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절대 매달리거나 연락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일절 모르도록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진작에 연락 올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한 달 사이에 대부분은 먼저 연락이 오게 될 건데요.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은 한 달에서 최대 3달까지라고 마지노선을 잡아두시면 좋아요. 헤어진 지 한 달이 되기 이전에는
상대방도 나 자신도 각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르다는 느낌이 있고, 또 반대로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온다면 뭔가 그동안에 다른 여자 만날 거 다 만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딱히 만날 여자 없고 아쉬우니까 나를 찾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에도 참을만 하다면 2달, 3달까지 계속 기다려보다가 정 연락이 안 온다면 그때 가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재회 가능성은 충분할 거예요. 한 달 정도 각자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나 부정적 생각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기억이 많이 미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오는 오랜만의 연락에 절대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설레임을 느끼고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답장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둘째, 그렇게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마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고 핸드폰만 하면서 오매불만 그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씻으시고 네일을 한다든지 머리를 바꾸는 등 외모를 가꿔보시거나, 꼭 사귀지는 않아도 괜찮으니까 다른 이성과도 가볍게 데이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 외모를 바꾸는 건 내 눈에도 가장 빠르게 보여지는 변화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하고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나를 가꾸고 있다 보면 상대방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뭔가 자극되는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더 예쁘고 매력적이어진 내 모습을 가지고 더 멋지고 괜찮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성과 데이트해보라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시야를 좀 넓혀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헤어진 뒤에는 상대방이 그저 그립고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슬픈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이성과 가볍게라도 몇 번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남자가 있구나.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그 애 한 사람인 것만은 아닌 것 같네. 나는 너무 괜찮은 여자라서 다른 남자들도 많아 하는 식으로 일종의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어서 마냥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릴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재회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데까지 성공했다 해도 곧바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해요. 아직 서먹서먹한 단계에서 갑자기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다시 멀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자가 오랜 시간 먹이를 지켜본 뒤에 사냥을 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예전 남친과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관계에 다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서로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절대 금물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일들은 아예 리셋하고 아예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재회에 성공한 후에도 행복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헤어진 후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정리하자면 1번,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하기. 2번, 매달리고 동정심 유발하기. 3번, 상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내가 다 고칠게, 반성할게, 잘해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다시 만나달라고 말해도 정말 냉정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만만하고 귀찮게 생각할 뿐이에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후에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안쓰럽게 생각하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얘가 나를 아직도 못 잊었나 하면서 으쓱해하고 자신만만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무려 TV 프로그램에서도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나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상대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고 SNS에 그리움을 티내고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기다리고 있을게 하는 식으로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놓는 행동들은 모두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행동들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했을 때 여러분도 당연히 당황할 테니 어느 정도는 이런 반응들이 돌아오리라고 예상하고 있던 점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로 여러분은 헤어지자는 말에 그래 알겠어 하고 쿨하게 대답한다든지, 아니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쥐 죽은 듯이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겠죠. 처음에는 몇 번 매달리셨어도 그 다음부터 꾹 참고 존버하다 보면 상대도 분명히 어라 얘가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나를 다 잊은 건가 싶어서 점점 내 근황을 궁금해하고 카톡 프사를 염탐하러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방 안에 틀어박혀서 슬퍼하고 울기만 하기보다는 힘들 때는 이렇게 유튜브도 보러 오시고 일상생활에도 충실히 하시면서 상대방을 이왕 기다리는 거 좀 더 평정심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